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올해 1분기 국내 은행의 당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조 7천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홍콩 H지수 ELS 손실에 대한 배상금이 실적 악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통계청은 17일 4월 고용 동향을 발표하고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0.6%포인트 상승한 69.6%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업자 수는 2,869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실업률은 같은 기간 0.3%포인트 상승한 3%를 보인 가운데 청년층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어난 6.8%였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진양곤 HLB그룹 회장은 간암 1차 치료제로 미국 FDA에 신약 허가를 신청한 자사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 캄렐리주맙의 병용 요법 관련 CRL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올 한해 리보세라닙 기대감으로 코스닥 2위까지 올라온 HLB의 중요한 모멘텀에 리스크가 생긴 만큼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에서도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이병민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일 신고점을 찍었던 뉴욕 3대 지수 어제는 또 이렇게 보합권 속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 막판에 하락세가 나와주긴 했지만 그간 워낙 좀 큰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는 좀 살아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국내 증시도 지금의 추세를 과연 이어갈 수 있을지 이번 주 마무리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금요일장에서 조금 숨고르기를 거쳐가는 모습인데요. 지금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기면서 증시가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 나스닥, S&P 500, 다우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까지 보자면 다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어제일 겁니다. 4만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S&P 500은 뭐 5,500까지 우리가 추후에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나스닥은 뭐 16,698이긴 한데 17,000 저는 18,000까지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전망인데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16일에 고가 찍고 빠졌습니다. 근데 요거 급락, 폭락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반락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고가권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오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니까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CPI가 예상치에 부합했고 추후에 엔비디아 실적이 좀 걸리긴 합니다. 근데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퍼즐이 완성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매그니피센트 7의 퍼즐, 나머지 퍼즐이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면 당연히 안 되고요. 훨씬 더 잘 나와야 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증시 상승을 다시 한번 견인할 수 있다. 엔비디아가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뭐 사실 괜찮습니다. 우리나라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기간 매도세에 2,750선 붕괴되고 40선 붕괴되고 30선 등락 중인데 이건 한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볼게요. 자, 이게 단기 추세선이거든요. 단기 추세선인데 전고점 라인이 2,779 라인입니다. 일봉을 좀 제가 넓게 한번 보자면 매물대가 주봉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전고점이 6월달 경신했던 3,300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2,800 돌파함과 동시에 2,900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만한 차트다. 3,000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2,900까지는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 반도체, 저 PBR 이렇게 좀 상승 견인할 것 같아요. 물론 아까도 실시간 정보 브리핑에서 나왔지만 HLB가 시총이 굉장히 많이 증발했습니다. 조 단위로 증발을 했는데 HLB는 저희 방송에서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거 5월달 결과 나오는데 5월달까지 가지고 있으시면 안 되죠. 제가 4월 중순에서 말까지 기대감만 가지고 우리가
보유했다가 팔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감 정해져 있는데 그 결과가 잘 나오면 오를 거야라고 생각하고 보유하신 분들은 그 굉장히 비합리적인 매매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지금 하한가를 갔습니다. 하한가를 갔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좀 추후에 좀 빠질 수는 있어요. 뭐 하락폭을 그렇게 키우진 않고 지금 뭐 0.6%면 나쁘지 않은 코스닥도 보시면 1.19%면 양호한 정도이기 때문에 코스닥도 뭐 차트 분석해 보자면 이게 횡보하는 구간이죠. 횡보하는 구간에서 잠시 눌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925선 넘어서 뭐 956선까지도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증시에서 제가 전략 한번 다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저출산, 음식료 오늘 상승 섹터 다뤄드릴 거고 제가 반도체 PBR주 말씀드릴 건데 교육 섹터는 글쎄요. 모멘텀은 살아있는데 단발성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음식료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새로운 주도 섹터가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슬금슬금 올라오다가 삼양식품 저희 방송 그거 선취매했습니다. 미리 제가 상한가 가기 전에 매수 권유 드렸죠. 그 종목은 오늘 점상을 가서 굉장히 큰 수익 구간 나올 건데 나중에 리뷰 좀 도와드릴 거고 일단 음식료 섹터가 강하기 때문에 이 섹터를 우리가 주도 섹터로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볼만한 섹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선 전력 설비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음식료 쪽으로 지금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눌리고 있는 것인데 눌린 구간 공략하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저PBR주 꾸준히 관찰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9만, SK하이닉스 20만 공식은 아니지만 그런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저PBR 관련주 중에서는 보험 완성차 업체 실적이 좋기 때문에 관련주 눌린 구간에서 공략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항상 저희가 전문가님께서 노출된 재료나 일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항상 좀 리스크로 체크를 하시면서 같이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음식료 섹터 저희가 4월부터 공략했던 섹터죠. 오늘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잠시 뒤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상승 섹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한 가지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로 교육 섹터를 볼 텐데요. 과거에는 코로나 관련된 수혜주를 엮이기도 했었고 작년부터는 좀 의대 정원 이슈로서 다시금 부각을 받았던 섹터입니다. 계속해서 의대 증원 관련된 잡음들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어제 속보로는 이제 의대 정원을 계획대로 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앞으로의 흐름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관련주 움직임 보실 때 그러니까 가령 보유자분들이라면 고법,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을 좀 주목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멘텀 좀 말씀드리자면 예정대로 내년에 의대 정원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요. 그래서 고법이 집행정지 신청 각하 기각, 그러니까 일부 신청인에 대해서는 각하, 일부 신청인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내렸는데 저희가 법률 방송은 아니지만 그래도 용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하라는 것은 아예 적격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컷했다는 것이고 기각이라는 것은 적격성을 갖추고 소송의 요건을 갖추고 들여다봤는데 이건 우리가 안 되겠다 하고 그러니까 좀 과정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잘 안 됐다. 의협의 요구대로 잘 안 됐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의대교수협회죠. 그러니까 증원 집행정지 기각에 대해서 법원이 정부의 입장을 답습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납득하기 힘들다. 그래서 여기서는 납득하기 힘들 것이고 정부에서는 좋을 것이고 이렇게 좀 입장이 갈리는 것이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대입 일정이 있잖아요. 대입 일정이 매년 있기 때문에 5월 달까지는 그러니까 개편을 좀 진행해야 됩니다. 이제 정원을 시작하게 되면요. 근데 고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이제 다 끝난 것처럼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일단은 대법원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겠죠. 재항고를 하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까지는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좀 상징적인 부분이네요. 27년 만에 의대 정원 속도가 좀 내기 시작했다. 의정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의대 정원 시작한 게 아니라
가령 문재인 정부 때도 코로나 때 의대 정원 시도했다가 코로나 때 이제 의사들이 파업하고 하니까 이게 속도가 내기 힘들어서 정부에서 그때는 졌죠. 근데 이번에는 일단 고법 판결로 봤을 때는 법원에서는 정부의 손을 좀 들어줬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은 살아있다. 다만 관련주 차트로 봤을 때 그렇게 끌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차트 보면서 제가 일봉 대응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가 MD를 좀 보겠습니다. 메가 MD 보시면 21% 상승 중이고 5분 몽상으로 보면은 추세 이탈하지 않고 쭉 가고 있는데요. 이거 121선, 61선 장기 이평선 라인을 일단 한번 돌파했습니다. 우리가 공략한다면 이거 종가 매매 관점에서 한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협이랑 정부랑 계속 말이 나올 겁니다. 전공의들 파업 지속적으로 하고 진료를 안 한다 이거겠죠. 진료를 안 하고 휴진하고 정부에서는 뭐 어떤 메시지를 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모멘텀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메가임디가 지금 대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메가임디를 공략하시면 되는데 전제 조건은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모멘텀이고요. 재료고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전제 조건은 이 캔들이 유지되어야 된다. 뭐 제가 단골 멘트긴 한데 이 정도가 제일 나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캔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 이런 캔들이 있죠. 종가까지 쭉 빼면 일봉상으로 이런 캔들이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캔들이에요. 지금 자리에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고무적인 것은 보시면 61선, 121선을 갭해서 나왔잖아요.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지금 출현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이 캔들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종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짧게 그냥 시세 차익 노리시고 짧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메가임디 받고 IB 김영 보는데 사실 이거는 짝짓기 매매 기법을 이용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메가임디를 전략 하나 더 세워드릴게요. 우리가 이 종목 하나만 공략하시면 되는데 이거 제가 방금은 종가에 들어가서 월요일에 시세 차익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중장기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뭐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 눌릴 때 들어가지 마시고요.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3,500원 라인이거든요. 3,500원 라인 돌파일 때 매수 타점 잡으시고요. 익절가는 4,0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대 정원 관련돼서 법원의 판결들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셨고요. 종목별로 종가 매매 관점에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돌파 매매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이 있는 만큼 자세한 가격적인 전략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섹터는 저출산 섹터인데요. 역시나 정책적으로 엮이는 그런 섹터 중에 빠질 수가 없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좀 파급력이 있는 정책이 나와줄 건지 또 실효성 이런 부분들이 항상 좀 문제가 될 텐데 지속 가능한 섹터다라고 보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출산도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 관련주도 그렇고 정책주도 뭐가 있죠. 우주항공이랑 원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분명히 나올 재료는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렇죠. 정부에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내놓는데 계속해서 뭔가 뉴스가 나올 거 아닙니까? 뭐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해서 뭘 하겠다. 과기부 장관이. 뭐 원전은 뭐 체코라든지 뭐 폴란드 이렇게 하겠다. 수출하겠다. 그다음에 뭐 교육주도 마찬가지죠.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위해서 뭘 하겠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저출산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여기는 여야에서 정치적인 그런 걸 떠나서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주가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익숙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방송 보시는 시청자님들,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시장 참여자들은 다 정부에서 뭐 저출산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여야가 저출산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어요. 어떤 대책이 있는지는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추후에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덕수 총리가 저출산 대응 총력전 나섰다. 예산 편성도 우선순위 하겠다.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그 정부에 따라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둘지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저출산을 우리가 최우선순위로 두겠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최상부 부총리죠. 경제부총리가 내년 예산 저출산, 청년 중점 편성하겠다. 이렇게 경제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출산 대책이 6월로 연기됐다고 합니다. 이런 좀 악재 이슈도 있는데 가져왔습니다. 일 가정 양림책 중점을 검토하기도. 근데 이거는 일정 매매 관점에서 봐도 되는데 사실 그렇게 이게 저출산 관련주들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이게 파급력이 있을까는 좀 의구심은 듭니다. 일단 관련주들 제가 차트 보면서 좀 전략을 세워드리자면요. 꿈비부터 볼게요. 꿈비 보시면 바닥 구간이잖아요.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아까 메가 MD처럼 60, 120 돌파하는 캔들 나올 때 그냥 종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10,000원이겠네요. 10,000원 돌파할 때 들어가시고요.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아니면 15,0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15,000 정도가 전고점 라인 부근이기 때문에 10,000원에 들어가시고 15,000원이면 꽤나 수익률이 되죠. 근데 요거는 모멘텀이 있으니까 10,000원 돌파한다면 그 15,000원까지는 올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10,000원을 올릴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올린다면입니다. 10,000원 올린다면 15,000원 보라는 거지 지금 들어가서 15,000원 보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볼게 제로투세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인데 마찬가지죠. 요거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방금 꿈비도 그랬지만 61선, 121선입니다. 요거 121선은 6,500원이죠. 이렇게 나올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6,500원에 들어가시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가 좀 넉넉 잡아서 10,000원 잡아드릴게요. 10,000원. 수익률이 꽤 되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61선 돌파할 때 121선 돌파할 때 제가 들어가라고 했지. 지금 6,050원에 사서 10,000원 목표가 잡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가방 컴퍼니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업이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요건 돌파했는데 음봉이 나왔잖아요. 음봉이. 그래도 요게 대장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월요일에 한 번만 더 보자고요. 월요일에 121선 깨지 않는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 5,300원입니다. 5,300원 깨지 않는다면 월요일 종가에 들어가시면 돼요. 월요일 종가에 들어가셔서 단기 목표가 6,5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은 재료가 노출이 많이 된 상황 속에서 좀 그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는 경우가 좀 드물었었는데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면 더 큰 상승을 기다려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뷰티 섹터까지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음식료 섹터 짚어볼 텐데요. 고환율이라든지 강달러 이런 키워드가 나왔을 때 웃을 수 있는 섹터가 음식료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빙그레가 오늘 장에서 조금 웃고 있는데 4월부터 저희가 좀 음식료 섹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해왔고 삼양식품 말씀해주셨지만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음식료 섹터는 어디까지 좀 주도 섹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음식료 섹터는 그동안 여러분들 인식하기로는 좀 따분한 섹터였죠. 과거에 전력기기 이런 거 있죠.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재룡전기 이런 것들 따분한 섹터였는데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 섹터가 지금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거 직장인분들은 좀 매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수출이 지금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이 높다, 지금 시장은 안 좋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오르고 있다라는 거, 증시가 안 좋은데도 오르고 있다는 것은 추세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관련주 모멘텀으로는 방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킹달러에 오히려 좋다 이거죠. 수출 기업들은 오히려 좋다 이겁니다. 오히려 좋고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65.2% 1분기 기준으로 좀 올랐고요. 혜태 제과식품 역시도 영업이익이 134억 전년비 대비해서 61% 가까이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이 너무나 좋게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 관련주 차트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매물대가 없어요. 매물대가 없습니다. 자, 이거 제가 재룡전기 좀 들고 와볼게요. 지금 음식료 섹터인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때죠. 이때 상한가 쳤을 때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상한가 쳤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시총이 좀 되는 종목인데 그리고 전력기기가 뭘 그리 좋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상한가 치면 다음날 그냥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주가가 어떻게 되죠? 저는 그대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음식료가요. 자, 여러분들 삼양식품 제가 나중에 뭐 리뷰할 건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금 빙글에 보시면 시총이 9천억이죠. 더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관점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관점을. 그러니까 나중 구간에 있는 종목을 왜 매수하냐 이거죠.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물리기 십상이라니까요. 더 물리기 쉬워요. JYP 이런 거 보시기 바랍니다. 바닥 구간이라고 매수했는데 지하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하시려면 좀 관점을 바꿔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았으면 좋겠다.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빙그레나 뭐 이런 종목들, 삼양식품 그냥 사고 묻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급 나올 때마다 뭐 50만 원, 100만 원 주가가 빠지나 오르나 그냥 계속해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빙그레는 뭐 손절 라인 안 잡아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혜태제과식품도 볼게요. 혜태제과식품 보시면 요거는 조금 별로네요. 요거는 조금 별로예요. 왜냐하면 매물대가 많고 윗골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롯데웰푸드도 좀 보자면 요것도 그러니까 혜태제과식품에 비해서는 괜찮은데 빙그레만 못하다. 그래서 빙그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급적인 부분 봤을 때 기관 투자자 담고 있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들어가셔도 좋고요. 주가가 빠질 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시고 목표가는 15만 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장세에서 음식료 섹터를 접근해도 괜찮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향후에 전력 설비 쪽, 전기 쪽과 같은 흐름들을 기대해 본다면 그 해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삼양식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데 4월 달에 이렇게 상한가 가기 전에 한참 전에 저희가 공략을 해서 이미 한 달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67% 넘는 상승과 함께 오늘 상한가를 딱 포착했던 종목입니다. 삼양식품 역시도 좀 차트적인 흐름들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가 좀 무서운 종목인데 리뷰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사실 뭐 제가 종목 상담 방송도 저희 방송에서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뭐 대형주 분석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뭐 소형주 분석해달라는 분도 계신데 사실 손절 없이 할 수 있는 매매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도 섹터에 있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방산, 조선 해운, 그리고 음식료 이렇게 좀 있습니다. 전력 설비도 당연히 포함이고요. 그래서 음식료 섹터 제가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삼양식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이 차트 보자마자 제가 어떤 차트가 생각났냐면 과거에 저희 방송 공략주인 HD현대 일렉트릭 차트가 딱 떠올랐어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 점장을 갈 줄은 예상을 못했죠. 어떻게 이걸 제가 예상하고 추천드렸겠습니다. 근데 지금 4월 19일에 공략해서 고가 기준으로 67.54% 수익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절반 익절하시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물량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으시고 50만 원으로 대응 일단 1차적으로 하시고 2차 목표가는 60만 원으로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큰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삼양식품이지만 지금 당장에 무리하게 매도를 하지 마시고 홀딩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공략해 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잉글우드랩이라는 종목인데 차트가 너무 이뻐서 좀 가져왔습니다. 모멘텀은요, 뭐 미국 내 선케어 시장이 개화됨에 따라 잉글우드랩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1분기 영업이익이 66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 회사의 한정에서 봤을 때 전년비 대비해서 약 20%, 그러니까 19.2%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좋고 업황도 좋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좋고 차트 보면서 제가 짧게 대응 전략 좀 세워드리자면 지금 16,940원인데 지금 들어가셔도 좋고요. 16,000원 부근에서 들어가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매수 타점 잡으시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제가 2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이자 이번 주 마지막 공략주 잉글우드랩 짚어봤고요. 저희가 매일 장 전에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날의 전략들 세워보고 있습니다. 장전인 8시 50분 정혁수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서 좀 오늘 장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지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정혁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병민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인공지능, 뷰티 등 상승 주도 섹터 매물 출회입니다. AI 기술과 관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관련주들이 올해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구글은 연내 AI 제품을 대거 발표 예정이고 ARM 역시도 자사 AI 칩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강세장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K-뷰티 섹터들 수출 확대와 역대급 실적에 4월 한 차례 큰 상승을 보였지만 오늘 장에서는 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슈 분석 임병민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주도 섹터를 한 발 먼저 잡는 게 또 중요할 텐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섹터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저희가 뷰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부터 공략을 했었는데 이제 좀 큰 상승을 보여주고 좀 숨고르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슈 보실까요? 네, 오늘 아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시장이 금요일장이고 또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최연고점에 있기 때문에 매물 출회가 많이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하락을 HLB가 주도하면서 많이 하락했고, 특히 이제 K-뷰티 관련주 종목들도 많이 내렸고, 전력 설비 관련주도 내리고, 오늘 오르는 특징주를 보면 어제 의대 정원과 관련돼서 거의 법원의 결정이 있은 이후로 이제 교육주 중심으로 오르고, 또 이제 식품주, 삼양식품, CJ 시푸드, 또 빙그레 이런 섹터가 오르고 있는 어떤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이 상승하고 실적이 없는데 테마에 동소한 종목들은 하락하는 이런 시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간 상승을 주도했던 인공지능과 뷰티 섹터들에서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준다면 이 매물들이 어디로 흘러들어갈 수 있을지 한 가지 체크를 해볼 예정이고요. 저희 종목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 HLB 그룹주들의 어떤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그룹주들이 모두 좀 하한가 쪽으로 무게를 잡았는데 아무래도 리보세라님 관련된 이슈가 좀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 이후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주신다면요. 네, HLB 그룹주가 사실은 오늘 가장 큰 특징주라고 할 수 있죠. 상승하는 종목만 특징이 아니고 하락하는 종목을 보고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어떤 매매를 해야 될지를 많이 교훈을 얻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어떤 분들은 기술적인 거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어떤 종목의 장단점만 보시는데 HLB 그룹주 오늘 상황을 봤을 때 이런 기술적인 흐름도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차트를 이렇게 잠깐 보시면 차트의 흐름상 5일선이 깨진 지가 거래일상 5일이 지났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FTA 승인이 5월 17일 오늘로 예정돼 있었지만 어제 오늘로 예정돼 있었지만 이미 차트상에서는 거래일상 5일상 이게 지금 올라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들고 계셔서 하신 분들은 다음번에 거래하실 때는 이렇게 좀 기술적인 부분도 보셔서 이게 딱 보면 이제 5일 음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악재가 나올 뉴스가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악재가 나왔을 때, 즉 HLB 그룹주의 간암 치료제가 미국 FDA에서 승인 보류가 난 이런 뉴스를 보고 매도하시면 매도하실 수 없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 5일선 깨지면 윤활 정도에 매도를 하시는 게 정석입니다. 다시 매수하시더라도 또는 이 음봉 5개 그랬을 때까지 팔지 않으시면 상당히 어렵고,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HLB 그룹주를 갖고 계시다면 지금은 사실 매물이 많아서 팔기 어려운 구간이고 이게 현재 완전히 거절된 건 아니고 보류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 HLB 그룹주는 어떤 분들은 10년 보유하신 분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길게 보유하시면 다시 반등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반등을 기다리시라도 지금 하락폭이 크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손절을 하실 수 있으면 다음 날이라도 손절을 일부 반 정도는 손절을 하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HLB가 5일 동안 보여줬던 음봉의 시그널들을 좀 놓치신 분들, 보유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향후 대응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메가 MD 짚어볼 텐데요. 교육 관련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좀 큰 상승을 보여준 거는 의대 정원 관련된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의 흐름들은 어떻게 좀 접근을 해볼까요? 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 차트를 보면 차트 수지 잠깐 보시겠어요? 차트를 보시면 차트 속에서 우리가 뉴스가 나올 수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메가MD도 우린 지금 교육주의 대장주인데
차트상에서 이렇게 양봉이 살짝 그리면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는 이 좋은 뉴스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암시를 주고 있는 건데 어제 법원에서 그 의협 측에서 요구한 의대 정원에 대한 보류 요청에 대해서 고법에서 기각 또는 각하 두 가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그 상승 모멘텀이 오르고 있는데 보통은 이 섹터가 약하면 지금 시각 정도 되고 한 11시 반 통과하는 시점에서는 이 종목이 오르다가 내리는데 오히려 지금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는 오늘 메가MD, IB 김영을 주도주로 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섹터들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여지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주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아까 HLB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메가MD에서도 이 차트상에서 이런 그 양봉을 그려줬을 때는 상승투가 나올지를 여러분 네이버 검색이나 검색을 해가시면서 좀 우리가 흐름을 예측하는 게 중요하다. 어떤 메가MD 한 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뉴스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차트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예측해보고 매수에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종목 개별적인 흐름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이슈를 좀 지켜보면서 그 안에서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교육 섹터까지도 메가MD를 통해서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삼양식품 짚어볼 텐데요. 이번에 음식료 대장 종목으로 좀 꼽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상한가를 갔는데 이후에도 좀 어디까지 올라줄 수 있을지 앞으로가 기대되는 종목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전문가님? 이제 삼양식품 그럼 뭐 다 아시죠? 이제 삼양식품은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그 불닭 볶음면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서로 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요가 많이 받쳐주는 종목이었는데 마침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260% 성장했다는 결과가 나왔고 또 약 영업이익이 한 900억, 901억 정도 흑자가 나왔다는 걸 보고서 매수세가 몰리는 바람에 시초가에 상한가 들어가서 그냥 매물이 나오지 않는 우리 HLB와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인 종목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이 회사의 제품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면 스낵이 94% 매칩니다. 면 스낵이 94%. 뭐 냉동식품, 뭐 조미소 이런 거 일부 있는데 면 스낵이 94%인데 현재 불닭볶음면 하나는 아니죠. 이게 건체 하나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상승에 주도를 하고 있는 품목으로서 이 회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더욱이 주목이 받는 이유는 이게 실적이 나왔다고 해서 주목받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섹터인 전력섭이라든가 K뷰티라든가 반도체 쪽에서 상승 모멘텀이 없고 고점에 대한 우려감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새롭게 떠오르는 이제 음식료 관련주의 대장주로 삼양식품이 실적과 더불어 실적 뉴스와 더불어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우리가 어떤 그 흐름을 보인다 한번 보겠습니다. 딱히 기관과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기관과 외국인은 조금씩 팔고 있는데 개인들도 뭐 딱히 움직이는 없고 그런데 이 회사가 그냥 상한가에 아침부터 들어간 이유는 요즘에 보기 드물게 실적이 잘 나왔다. 우리 최근에 실리콘트가 급등한 이유와 동일합니다. 섹터만 틀리지. 그래서 삼양식품이 오르니까 그와 덩달아서 CJ시푸드, 빙그레 같은 식품 관련주들이 급등하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이제 재무적인 걸 한번 보겠습니다. 2년 전에 22년도에 삼양식품이 영업이익이 904억이 나왔는데 24년도 추정은 1,900억이고 자 24년도에 영업이익이 904억인데 1사분기에 영업이익이 901억이니까 1년치를 1사분기에 해치웠으니까 굉장히 24년도에 급등할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지금 추정치인 1,915억보다 사실 더 나올 확률도 있다. 이래서 지금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의 펄을 봐도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퍼가 16.54밖에 안 되니까 아직 그렇게 고평가되는 영역은 아니라서 당연히 추가 급등하는데 어디까지 오를지는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양식품은 만약에 눌림목에 매수 구간을 준다면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삼양식품이 부채 비율도 한 100%, 유보율은 1,400%니까 망할 확률도 거의 없고 주가는 44만 6,500원을 달리고 있지만 이게 다음에 또 점상으로 갈 수도 있는 굉장히 특이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모험 구간이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소액 정도는 아마 쫓아가면서 매매하셔도 크게 물리지 않을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터지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자, 거래량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오늘 상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3일간의 거래량 평균이 좀 동일합니다. 거래량 평균이 이렇게 동일하고 거래량이 하나도 안 터지면 거래량이 터질 때까지는 거래량이 터져도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계속 상승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양식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섹터가 올라가니까 그 종목을 계속 추종 매매하는 게 아니라 추정 매매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과거 3개월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HBM 반도체를 내서 우리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있죠. 모두가 오른다고 그랬고 그런 종목들이 지금은 많이 끊임없이 몇 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또 최근에 많이 올랐던 전력 설비주도 지금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여진이 있지만 당연히 너무 고점에 오르다 보니까 하락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잖아요. 참 우리가 그다음에 예측했으면 좋았을 섹터가 지금 식음료품, 이 삼양식품과 같은 종목들인데 우리가 이제 삼양식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다음 주에도 그럼 어떤 섹터가 과연 상승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를 봤더니 자, 최근에 올린 섹터가 뭐 있죠? 실리콘투, 삼양식품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종목 또는 섹터에서 나오더라. 이게 주목해야 된다. 이걸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미국 주식이나 한국 시장도 많이 올라서 우리들이 이제 모든 종목을 따라잡을 수 없으니까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라든가 가이던스보다 상이한 종목들에서 우리가 그러한 섹터에서 종목을 찾고 섹터를 발굴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종목이 삼양식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주말에 심심하시면 불닭볶음면 한번 사봐서 보시고 많이 팔리거나 안 팔리거나 보시고 이렇게 조금씩 매매하는 것도 주식 투자하는 재미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 더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단기 차트라서 굉장히 고점인데 우리가 한번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길게 한번 차트상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차트로. 봐도 굉장히 누워 있다가 최근에 와서 4월 이후로 꾸준히 오르다가 마지막에 실적이 나오면서 아주 급상승한 그 점상한가에 들어가는 위치에 있죠. 근데 주봉상으로 봐도 굉장히 급등한 상태고 월봉상으로 봐도 급등했죠. 자, 연봉상으로 어떻습니까? 연봉상으로도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팔 물량이 전혀 없다. 최근에 10년간의 물량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간의 물량이 없다는 얘기는 이 종목을 높아서 위험해 보이는 구간이긴 하지만 사실 전혀 위험해 보이는 구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매물을 받는데 그래서 이거는 트레이딩하기에 참 좋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소액으로 해보신다 리스크 없이 그러면 이 종목을 관심 섹터에 넣으시고 다음 주 월요일장에 매수하실 수 있으면 소량씩 매수하셔서 여러분들 그 주식 투자에 트레이딩 연습으로 한번 사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음에도 오는 상한가에 직행한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눌림목을 줬을 때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이렇게 좀 재무가 탄탄하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자라는 조언까지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시그널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병민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공략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저희가 전문가님과 일주일에 단 한 번 하나의 종목만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공략했던 바이오 스마트부터 리뷰로 짚어볼까 하는데요. 당시에 좀 전력 설비의 숨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렇게 일주일이 채 안 됐는데 어제 이제 17%가량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조금 눌림을 주고 있는데 일주일 만에 13%가량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어요. 어떤 종목이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바이오 스마트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종목인데 단순히 이제 전력 설비뿐만 아니라 상품이 보통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이름에서 바이오 이랬으니까 이제 바이오 있는 것 같은데 이 바이오는 이제 화장품 쪽에 한 4.5% 정도 매출이 있고 주력은 과거와는 달리 한 55% 정도가 전력 관련된 기기 이 섹터가 해당되고 또 한 20몇 %는 이게 카드, 요즘 그 스마트 카드 있죠. 이거와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상승할 때 보면 보통 두 가지 이슈가 나오면 상승하는데 원래는 이제
보통 스마트 결제라든가 이런 온라인 결제, 뭐 이런 거 카드 이런 이슈가 나오면 상승하기도 하고 또 이제 가끔은 이게 화장품 관련돼서도 마이너하지만 관련해서 오르기도 하고 또 최근엔 전력 섹터가 이슈가 받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오르고 있는데 아마 바이오 스마트가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추천드린 이유는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전력 설비 그러면 재룡전기, 뭐 제일 일렉트릭 뭐 이런 식으로 뭐 일진전기 뭐 이런 것만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숨은 진주인 바이오 스마트를 지난주 공략주로 드렸고 그 이후로 이제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다시 하락했는데 오늘 하락한 이유는 뭐 섹터별로 하락하니까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상승했을 때는 반드시 차익 실현을 해주시고 홀딩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스마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섹터를 찾는 건 좋은데 섹터 내에서 사람들이 쫓아가는 종목을 쫓아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숨은 진주를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섹터 내에서 아직까지 주목을 받지 못한 종목들을 발굴한다면 저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모멘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공략주도 바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 한번 공략을 해볼까요? 오늘의 공략주는 현재 지수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현재 코스닥이 1.4% 하락했고 자, 그 코스피도 0.76% 하락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초의 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좀 예측해 봐야 하는데 그 예측이 틀릴 수는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땐 추가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HLB 그룹주가 이제 점 하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월요일도 하한가에 들어가게 되면 코스닥은 추가 하락할 여지가 있겠죠. HB 그룹주의 그 시총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한 종목이 아니라 한 7개 종목 정도가 하한가에 들어가 있어서 아마 추가 하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수가 빠지고 다른 종목들도 영향을 오늘처럼 받게 되면 당연히 지수 반대주가 주목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지수 반대주가 주로 뭐 있나요? 주로 반대주가 이제 곡물, 식량 관련주 이런 섹터가 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곡물, 식량 관련주를 이제 새롭게 떠오를 섹터를 한번 예상해 봅니다. 물론 이 예상이 틀릴 수도 있고 시장 상황이라든가 국제적인 상황에 따라 바뀔 수는 있는데 보통 주말이 되면 중동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쪽에서 뭐 전쟁이 좀 심화되거나 이런 뉴스가 나올 확률이 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오늘 오후부터 보통 그러면 주말장에서 이렇게 지금처럼 반짝반짝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이 한일사료인데 한일사료 한 종목을 보시지 마시고 섹터에는 주도주가 미래생명자원이 있고 한일사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의 이해와는 좀 틀린 게 최근 몇 개월 전에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또 몇 개월 사이에 또 많이 내렸습니다. 이 차이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곡물 가격이 오를 때 우리 사료 가격이 올랐다가 곡물 가격이 내릴 때 사료 가격이 오른 만큼 내리지 않고 미정미정 내린다 그래서 지금 당국자들과 사료의 그 수요자들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그 협상이 미적지근하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른 가격을 사료업체들은 내리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료 곡물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마진폭만큼 우리 석유주처럼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마진에 대한 이익이 나고 있다. 이런 이슈가 있어서 우리가 오를 수 있는 요인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일사료를 가져왔는데 제가 대장주격인 미래생명을 드리지 않고 한일사료를 드린 이유는 좀 리스크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미래생명 자원을 먼저 차트를 보시면 미래생명 위치는 사실 더 좋습니다. 5일선 뚫고 올라오기 때문에 기술적의 위치는 미래생명 자원이 더 좋지만 현재 7% 상승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혹시 또 물리실까 봐 제가 좀 안정적인 한일사료를 공략주로 이렇게 갖고 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특정 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섹터의 흐름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음 주 전략과 관련됐고 현재 지수 흐름과 관련돼서 우리 곡물 식량주를 보자 이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삼양식품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이 새롭게 주목받는 섹터가 식음료, 먹는 거, 곡물, 식량, 뭐 대두 이런 식용유 이런 거 관련된 섹터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 한 부류가 사료라든가 곡물, 소맥, 대두 이런 섹터다. 이런 의미에서 주목해야 될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한일사료를 드립니다. 한일사료는 위치상으로 봐도 지금 고점에 있지 않고 5일선 뚫고 올라오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런 차트상의 흐름입니다. 보통 이런 뉴스가 나오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좋은 뉴스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뉴스가 나온 다음에 사면 제가 늦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조금 소액 정도 매수하셔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고 현재는 가격이 5,500원 선 좌우에서 오르내리는데 오늘 종가가
5,450원 위에서 마무리된다면 추가 상승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종가가 거꾸로 내려가면 이게 조금 매물이 나오면서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올라가는 힘이 약하면 그 다음날 올라갈 그 확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어쩌면 싸면 매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싸면 보통은 추가할 여지가 있고 상승하면 더 올라갈 관성의 법칙이 있다. 상승 관성의 법칙을 기억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한일사료를 드렸고요. 한일사료의 회사를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우리 재무적인 것 잠깐 보겠습니다. 리스크가 있는지, 수급은 어떤지 보겠는데, 수급상에서도 지금 외국인이 5월 14일 날, 그죠? 수요일 날 8만 주, 어제 7만 8천 주 들어왔고, 오늘은 2,700주 매도한 거니까 외국인이 들어와서 아직 매도가 있지 않은 위치다. 그래서 수급상의 위치 좋다. 자, 외국인이 여기서 손해보고 나가지 않으려면 괜찮은 위치고, 외국인이 평균 매수가가 5,300원이니까 현재 외국인 평균 매수가 대비해서 200원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를 쳐도 5,300원이니까 여러분의 손절가는 당연히 5,300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무적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적인 거는 2022년도에 적자였지만 2023년도 작년도에 순이익이 1,153억이 났고 영업이익은 18억이 났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의 그 손익상의 흐름은 좋고, 우리 이제 부채 비율도 54%밖에 안 되니까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수급상으로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끝으로 차트상으로도 안정적입니다. 차트도 한번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는 이유는 다음 주에 상승할 여지가 있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승할 여지가 있나 봤더니 다음 주에도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음식료 섹터와 곡물 섹터 두 가지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서 좀 비교적으로 리스크를 적게 가져갈 수 있는 한일사료 이번 주 공략주로 들어봤고요. 이번 주 마무리 전략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후장에는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전문가님? 오후장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재 지수 코스닥 1.4% 하락하고, 이것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서 곡물 관련주들 이런 주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 마무리 전략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오후장 대응 전략까지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전문가님과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송 안내도 드리겠습니다. 수익을 말하다 방송을 통해서 전문가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섹터로는 저출산과 교육, 음식료 알아봤고요. 오후장에서는 HLB그룹주들 하락 안정화 시점까지 보수적으로 지켜보는 입장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잉글우드랩과 한일사료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